또 암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. 나올 수밖에 없네요. 네, 간암. 침울해지네요. 네. 네,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암 1위는요. 이제 1위가 이제 폐암입니다. 뒤를 이어서 간암이 이제 2위가 되는데요.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 생존율은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암 5년 생존율 관련해서는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5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요. 갑상선 암은 100%고요. 그다음이 유방, 또 위, 대장암으로 이어집니다. 그런데 이제 간암 진단 후에 5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37%, 뭐 38% 정도로 아직까지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. 낫네요, 진짜. 아니 간암은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아요? 그러게요. 일단 아까 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있었죠. 침묵의 네. 장기. 그만큼 이 간암이라고 하는 증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암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견됐을 때 이미 3기나 4기와 같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네, 간암으로 진행하는 그 4단계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. 사진을 보시면 먼저 정상간입니다. 네. 첫 번째가 정상간이고요. 두 번째는 간염에 걸렸을 때입니다. 네. 이때까지만 해도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경변. 이때는 조금 이제 간경변은 합병증도 생기고 예후가 좋지는 않죠. 네 번째 간암. 여기는 정말로 예후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간염 때만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그리고 또 그 위에 간 경화 초기에만 발견했으면 그러니까요. 고칠 수 있는 거예요. 암으로 네. 안 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침묵의 장기 너무 무섭잖아요. 말을 안 해요. 말을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과묵합니다. 그러니까.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이 간암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요, 방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B형 간염에 걸린 경우, 뭐 C형 간염에 걸린 경우,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든 상관없이 간경변증에 걸린 경우, 이렇게 세 가지가 위험 요소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, 간암 검진을 국가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간암의 수치를 볼 수 있는 피 검사랑 간 초음파를 국가에서 국가 검진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B형 간염 보균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별다른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분들 다 거기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간암 검진 하겠다.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음주로 인한 간 손상 그리고 뭐 지방이 이제 간에 이렇게 끼는 거 지방간 이런 게 어떤 간암의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. 그죠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술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겠죠. 여기서 이제 간암 생존율이 낮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간은 이 간암 같은 경우는 건강한 간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. 대부분 간암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80에서 90%가 B형 간염 바이러스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. 이 중에서 한 80%가 상당수 있는 자체가 간경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.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는 이미 발견됐을 때부터 간 질환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아니 근데 간은 아니 지가 아프면 좀 아프다고 표현을 하든가 말을 좀 해주든지. 좀 증상을 발현을 시키든가 맞아. 해야지 왜 네. 가만히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이 간이요. 통증을 느끼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간 모두 다 통증을 느끼면 우리가 그걸 알 텐데 그 간에 싸고 있는 막 근처 있잖아요. 거기만 통증을 느껴서 만약에 진짜 우연히 간이 쬐끔한 그런 간암이 그런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쬐끄맣게 생기면 참 예후가 좋겠죠. 그리고 안쪽에 그 혈관 지나가는 부분 거기만 이렇게 그 통증을 느끼고 나머지 실질에 생겼을 때는 통증을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장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겨서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건 나머지가 다 백업을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모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조기에 미리미리 뭐 초음파든가 이런 거를 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조기에 미리미리 뭐 초음파를 해서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하게 되면 이게 초기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? 그렇죠. 만약에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 초음파로 발견한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초기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간암에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병기로 나눠볼 수가 예. 있는데요. 크기가 이제 얼마나인가, 크기가 3cm 이하인가, 개수가 몇 개가 있는가,
아니면은 뭐 이게 혈관 침범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혈관 침범도 안 했고 크기도 작고 한 개의 쬐끄만 거다. 그럼 얘는 당연히 1기겠죠. 근데 만약에 뭐 혈관 침범도 했고 여러 개가 있고 뭐 크기도 크다 이렇게 되면 얘는 거의 4기 말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2기, 3기는 중간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만약에 이제 간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간 이식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얘기가. TV 보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간 이식 받고 그래. 이런 거. 그러면 되는 거 건강한 걸로 바꿔 끼우면 뭐 동되는 거 아니에요? 부분 이식도 있거든. 워낙 이 드라마에서 이 간이식이 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. 사실 이상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이제 간 자체가 손상 많이 되었을 때 이식을 통해서 건강한 간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죠.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간 이식은요, 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받는 경우가 약 5% 이내로요. 정말 소수의 분들만 간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. 너무 낮은데 비율이 5%. 그러네. 우리 왜 옛날에 용왕님도 토끼간을 가져오라고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. 간이 그 정도로 중요하네. 근데 간 이식은 내 가족한테 이식받는 것도 있고 뇌사자 간을 이식받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게 드문 모양이죠. 네, 간 이식은 이제 크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가 있는데요. 뇌사자한테 공여받는 뇌사자 간 이식이 있고 또 가족 간에 공여하는 가족 간의 이제 생체 간 이식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생체 간 이식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냥 머리카락 떼듯이 이렇게 떼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공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너무 쉽다,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. 사실은 그리고 간 이식이 될 만한 딱 환자가 되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뭐 혈관을 침범했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좀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퍼센트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간을 이렇게 이식해주기 위해서 잘라내면 그 간이 또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얘기 맞아요? 많이 들었어요. 네, 다시 자라요? 네, 간이 재생력이 상당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 이식할 때 만약에 진짜 반을 뚝 떼서 주면은요, 네. 나머지 이 반이 다시 자라나는데 한 6개월 정도, 90%가 그래요? 6개월 정도 지나면 90%는 자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받아간 사람도 그쪽도 마찬가지로 요 간이 자라기 때문에 만약에 잘 적합하게 했다는 경우에는 그것도 한 90%까지. 아 그렇구나. 간을 이식해줘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잘 됐을 때의 문제고 사실 떼준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위치가 저기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받은 사람도 이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게 잘 받아야 됩니다. 그렇죠.